재민아, 엄마를 믿어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서진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하지만 재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는 그냥 별일 없이 전역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아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별일 없이 전역하고 싶다고? 재민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별일이 아니라는 거야? 윤서진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한 달 넘게 기다려온 아들 재민이와의 면회가 드디어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깔끔하게 다린 셔츠, 반듯한 넥타이, 그리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까지. 여군 최초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는 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같은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진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단장이 아닌 그냥 재민이의 엄마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면회를 허락받기까지의 과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회 신청을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부대 훈련 일정상 어려움이었어요. 서진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워낙 바쁘고 체계적인 곳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신청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휘부 회의로 인한 일정 조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서진은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이런 변명들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신청을 하면서 서진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는 특별 허가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중대장의 설명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면회 허가가 이렇게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휘부 일정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졌습니다. 중대장의 말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서진은 그런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민이는 22살 꽃다운 나이였어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재민이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아들의 당찬 모습에 서진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어요.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동료들이나 상급자들이 재민을 특별하게 봐주려 할까? 아니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할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꼼꼼히 챙겼어요. 재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초콜릿 과자, 목이 마를 때 마시라고 준비한 이온 음료, 그리고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까지. 편지에는 재민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구나라는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입대한 후 한 달 넘게 소식이 없었던 것도 서진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군대에서는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면회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부대 주변의 익숙한 모습들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철조망 경계를 서는 초소,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훈련받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재민이가 얼마나 컸을까?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혹시 살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을까? 어머니로서의 자연스러운 걱정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으로서는 항상 강인해야 했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드디어 면회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리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사단장 윤서진이 아닌 재민이의 엄마로서 아들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녀는 가방끈을 단단히 잡고 면회소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면회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진의 마음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멀리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그 모습은 서진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재민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릎을 꿇은 듯한 자세로 몸을 작게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들이 그런 자세로 앉아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현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재민의 얼굴 왼쪽 눈 주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뺨에도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입술 한쪽 끝은 살짝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재민아.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재민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가 왔는데 고개도 안 드니? 서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누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는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 중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의 오랜 경험과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재민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재민은 움츠러들며 손을 뒤로 뺐어요. 그 순간 서진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제가 실수를 해서 그래요. 재민의 대답은 너무나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재민은 원래 솔직하고 밝은 아이였거든요.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야? 엄마한테 정확히 말해봐. 서진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단장으로서의 위엄도 느껴졌습니다. 재민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훈련 중에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재민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 한편에서는 몇몇 간부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듯이 재민은 자꾸만 그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그런 아들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재민아, 엄마 눈을 똑바로 봐. 서진은 아들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마치 울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민은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어색했어요. 서진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뭔가 아들에게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재민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재민은 자신의 손을 감추려고 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재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엄마, 저는.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숨죽인 울음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거든요. 재민은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당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 지금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단장으로서의 이성보다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괜찮다, 재민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서진은 아들의 어깨를 살짝 안았어요. 하지만 재민은 여전히 몸을 경직시킨 채 어머니의 품에 제대로 안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서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면회 시간은 짧았지만 서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상처 입은 모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면회가 절반쯤 지났을 때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침묵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재민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재민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진은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재민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 좀 해봐, 제발. 서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부끄러움, 그리고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엄마. 재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정말 괜찮아요. 다 제 실수였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말 속에서 서진은 아들의 깊은 자책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무엇이 내 실수였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서진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훈련 때 동작이 틀렸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그런 설명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오랜 군 생활 경험상 단순한 훈련 지적으로 이런 상처가 생길 리는 없었거든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얼굴에 이런 상처가 생기니? 도대체 어떤 지적을 받은 거야? 재민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면회실 한쪽에 서 있는 간부들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서 서진은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재민아, 저 사람들 때문에 말 못하는 거야?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재민의 몸이 움찔했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서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이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재민은 황급히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재민의 눈에서는 더 많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재민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재민아, 엄마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 엄마가 누군지 알지?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야. 그때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닦아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엄마,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천천히 말해도 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서진은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기다려 주었어요. 재민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저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말로는 서진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군대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재민아, 엄마도 군인이야. 그리고 이런 상처는 정상적인 군대 생활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재민은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진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들이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재민아, 엄마를 믿어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서진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하지만 재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는 그냥 별일 없이 전역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아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별일 없이 전역하고 싶다고? 재민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별일이 아니라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어요. 재민은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재민의 눈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가 느껴졌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직 아들로부터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지만 충분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이 단순한 군대 내 갈등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상처 입은 모습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사단장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면회소를 나서면서 중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면회는 어떠셨습니까? 그의 질문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서진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얼굴에 상처가 있던데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하면서도 한 어머니로서의 걱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중대장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준비된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훈련 중에 일어난 사소한 사고입니다. 장애물 훈련을 하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예요. 중대장의 설명은 매끄러웠지만 서진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그런 상처가 단순한 낙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장애물 훈련 중 사고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서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 중대장의 얼굴에는 미세한 당황이 스쳤어요. 그게 철봉에서 떨어지면서 얼굴을 다친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의무병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런 설명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의무병 확인서나 사고보고서 같은 건 있나요? 서진의 질문에 중대장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경미한 사고라서 따로 보고서는 말을 흐리며 얼버무렸어요. 서진은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의 사고라면 더욱 그랬어요. 중대장님, 혹시 재민이가 다른 병사들과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단장님. 중대장은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윤재민 병사는 성실하고 모범적입니다. 다른 병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고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답변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서진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럼 재민이의 생활관 동료들이나 분대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에는 중대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진의 경험상 그런 반응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면 동료들의 반응이 더 가벼웠을 텐데 뭔가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혹시 재민이가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중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단장님, 저희는 모든 병사를 공평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병사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예외가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한다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서진은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들이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중대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재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서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단장으로서의 권위도 느껴졌습니다. 중대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사실 군대라는 곳이 워낙 체계적이고 엄격한 곳이다 보니 말을 흐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혹시 윤재민 병사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진은 그런 애매한 답변에 더욱 답답함을 느꼈어요. 적응의 어려움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가요? 중대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진실을 알아내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무도 사단장에게 솔직하게 말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들 자신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얼버무리려고만 했어요. 내가 사단장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자랑스러웠던 그 지위가 지금은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어요. 아들의 진실을 알아내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대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자신이 사단장의 신분으로는 아들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이 한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전역하고 싶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절망감을 생각하니 서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아들 생각을 했어요. 재민이의 상처 입은 얼굴과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아들이 마지막에 한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엄마,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주세요. 그 말 속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꼈어요. 사단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서진은 결심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의식해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진은 책상에 앉아서 재민이의 부대 편성표를 살펴봤어요.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는 병사들의 명단, 분대장과 소대장의 정보, 그리고 중대 내 모든 간부들의 현황까지. 오랜 경험으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재민이의 직속 분대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관 내에서 재민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민이의 중대가 아침 훈련을 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시찰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멀리서 병사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서진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재민이가 다른 병사들과 조금 떨어져서 혼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동기들끼리 함께 훈련을 하는데 재민만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재민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재민의 움직임도 어색했어요. 평소 활발했던 아들의 모습과는 달리 매우 조심스럽고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진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서진은 기회를 엿봤습니다. 재민과 같은 생활관에 있는 병사 한 명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그 병사에게 다가갔어요. 잠깐, 병사. 서진이 부르자 그 병사는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병사는 갑작스런 사단장의 등장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하지만 병사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윤재민 병사 알지?
같은 생활관이라고 들었는데 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서진은 그런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서진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병사는 더욱 불편해 보였어요. 그게 그냥 보통입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서진은 그 안에서 뭔가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보통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서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 병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민이 얼굴에 상처가 있던데 그 일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 이 질문을 듣자 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말을 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사, 혹시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 나는 그냥 재민이 엄마일 뿐이야. 서진은 사단장이 아닌 한 어머니로서 간청했어요. 하지만 병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얼굴에 역력했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날 밤에는 잠들어 있어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서진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날 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낮에 일어난 훈련 사고가 아니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서진이 재빨리 물어보자 병사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진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재민에게 일어난 일이 밤에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병사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진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재민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 서진의 진심 어린 질문에 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분명해진 것은 재민에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해졌어요. 이제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서진은 그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얻은 정보를 정리해 보니 상황이 점점 심각해 보였어요. 재민에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더 구체적인 진실을 알아낼 것인가였어요. 공식적인 조사를 벌이자니 자신이 사단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 것 같았고 그렇다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바로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 중령은 서진과 함께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온 동기였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김준호는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야.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서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김준호는 오랜 친구의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을 감지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재민이 일 때문에 그래. 좀 복잡한 상황이야. 김준호는 서진의 심각한 어조를 듣고 바로 이해했어요. 알겠어. 지금 당장 갈게. 어디서 만날까? 서진은 부대 밖에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내용이었거든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서진은 김준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면회 허가가 늦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재민의 상처 입은 모습, 그리고 아침에 다른 병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김준호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아,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면회 허가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게 이상해. 그는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가 사단장이다 보니까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 서진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도움이 되던 지위가 지금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거든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했어요. 내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볼까? 나는 재민이 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진은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혹시 이 일이 더 큰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서진의 경고에 김준호도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게. 일단 재민이 부대 상황부터 파악해보자. 그날 저녁 김준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재민이 부대의 다른 간부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의외로 인맥이 중요한 곳이어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때가 많았거든요. 며칠 후 김준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좀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서진은 김준호의 어두운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거든요. 다시 같은 카페에서 만난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이 이야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는 걸 먼저 말해둘게. 그러면서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민이 부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문제? 서진이 급하게 물어보자 김준호는 더욱 신중하게 말했어요. 일부 선임들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그 대상 중에 재민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괴롭힌다는 게 어느 정도야?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 하지만 신체적인 폭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신체적인 폭력이라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의 상처 입은 얼굴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재민이 얼굴에 상처가 생긴 거야?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서진은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그건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서진아,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김준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혹시 재민이가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지위가 아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내가
내가 재민이를 더 위험하게 만든 거야? 자책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김준호는 서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일단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자. 그래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의 지위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김준호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지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와서 재민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 보았어요. 밝게 웃고 있던 아들의 모습과 며칠 전 면회에서 본 두려움에 떨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진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군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결국 아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단장이라는 지위가 아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 일찍 부대에 나간 서진은 평소와 다르게 재민이의 중대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근처를 지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병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 병사는 며칠 전에 만났던 재민의 생활관 동료였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그에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병사, 잠깐. 서진이 부르자 병사는 이번에도 놀라며 경례를 했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서진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병사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어 보였어요. 예, 사단장님.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번에 재민이 일로 잠깐 이야기했었지? 그때 내가 그날 밤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데. 서진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사야, 나는 지금 사단장으로서 묻는 게 아니야. 그냥 재민이 엄마로서 묻는 거야.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서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병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단장님, 정말로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죠?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내가 말해준 것 때문에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게. 병사는 한참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에 생활관에서 일이 있었어요. 병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임들이 윤재민 병사를 불러서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마치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계속 말해봐. 괜찮아. 서진이 격려하자 병사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어요. 기합을 주면서 때렸어요. 얼굴도 때리고 몸도 때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병사는 더욱 두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분대장하고 몇몇 선임들이요. 그런데 사단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나서면 저도. 서진은 병사의 말을 듣고 상황을 이해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무서워서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재민이는 어떻게 했어? 서진이 물어보자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맞기만 했어요. 사단장의 아들이라고 더 세게 때렸어요. 병사의 증언에 서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지위 때문에 아들이 더 심한 고통을 당한 것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병사는 주저하면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특혜 받는다고, 사단장 아들이라고 특혜 받는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하지만 윤재민 병사는 정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서진은 이제 전체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민이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일부 선임들이 그것을 빌미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이 점점 심해진 것이었어요.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 서진의 질문에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매일 있었어요. 윤재민 병사는 점점 말도 없어지고 밥도 잘 못 먹고 병사의 증언을 들으며 서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다른 간부들은 몰랐어? 서진이 물어보자 병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못 본 척했어요. 사단장 아들이 혼나는 걸 말리기 어려웠나 봐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아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꼈어요. 병사야, 정말 고마워. 용기 내서 말해줘서.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 병사는 두려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누가 믿어줄지도. 서진은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지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서진은 병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책상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분노와 자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이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지위 때문이었다는 진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서진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사단장으로서 공식적인 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재민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준호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서진아,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서진은 바로 답했습니다. 응, 같은 장소로 와줘. 30분 후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김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재민이 부대의 괴롭힘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서진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확인을 듣자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서진이 물어보자 김준호는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분대장을 중심으로 몇몇 선임들이 의도적으로 재민이를 타겟으로 삼고 있어.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다른 간부들은 정말 모르는 거야?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고 있어.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어. 사단장의 아들이 혼나는 걸 말리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김준호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서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야. 하지만 서진은 위로받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내가 사단장이면서 내 아들조차 지켜주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김준호는 서진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재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증거가 필요해.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재민이만 더 위험해질 거야. 김준호도 동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그럼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까? 서진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CCTV는 어떨까? 생활관에는 없겠지만 복도나 다른 곳에는 있을 거야.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내가 사단장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 서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김준호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서진아, 혹시 이미 증거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 시간이 꽤 흘렀잖아. 그 말을 듣고 서진은 조급해졌어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자. 김준호가 제안했어요. 혹시 재민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병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들의 증언을 받을 수 있다면. 서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맞아. 재민이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재민 자신의 증언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어요. 재민이를 다시 만나봐야겠어. 서진이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 재민이가 더 움츠러들 수도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준호의 조언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서진의 진심 어린 감사에 김준호는 손을 흔들었어요. 뭘 친구 사이에. 그리고 서진아, 이건 단순히 재민이 문제가 아니야. 군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 김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민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병사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결연한 마음을 다졌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서진은 다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재민과 다시 면회를 신청하고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진실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CCTV 자료와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업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다시 재민과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면회 허가가 비교적 빨리 나왔어요. 아마도 지난번 일로 중대장들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면회소로 향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로부터 진실을 들어야 했거든요. 재민은 이번에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엄마.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을 때 서진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서진이 조용히 말하자 재민의 몸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민은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지만 서진의 눈빛에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분대장과 선임들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 매일 밤 생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서진의 말에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어떻게? 재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서진은 아들을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의 지위가 아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 재민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서진의 다짐에 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돼요. 그러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제발 그냥 조용히 전역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서진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재민아,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병사들도 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엄마가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을 거야. 며칠 후 서진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된 병사들의 증언을 수집했어요. 김준호의 도움으로 다른 부대의 사례들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재민의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증거가 충분히 모아졌을 때 서진은 공식적인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개혁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사단장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지침, 괴롭힘 신고,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간부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었어요. 조사 결과 관련된 간부들은 적절한 처벌을 받았고 재민은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재민의 마음의 상처였어요. 아들이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몇 달 후 재민은 점차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새로운 부대에서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며 건강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역을 앞둔 재민과의 마지막 면회에서 아들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엄마가 사단장인지, 왜 제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잠시 말을 멈춘 재민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앞으로 다른 후배들은 저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게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재민아, 내가 견뎌줘서 고마워. 그리고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재민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재민이 전역한 후 서진은 자신이 만든 개혁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부모들과 병사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재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진은 생각했어요. 자신의 지위가 때로는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지위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믿음과 소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다른 부대에서도 엄마가 만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재민의 말에 서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응, 정군으로 확산되고 있어.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들을 지켜냈고 시스템을 바꿨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것을 배웠어요. 재민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서진은 여전히 사단장으로서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떤 비밀도 없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하신 사연에 대한 의견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시청하신 사연에 대한 의견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